개들 좀 치워요. 싫어요. 이 아이들은 아버지의 마지막 유언을 지키고 있는 거거든요. 뭐 어쨌든 저희는 갈게요. 좀 아버지 죽음이 정말 자연사였는지 이 아이들이 증명해 줄 거예요. 무슨 뜻이죠? 곧 알게 될 거예요. 소연이 의미심장하게 말했어요. 소연아, 괜찮겠어? 네, 괜찮아요. 이 아이들이 있으니까. 아버지의 억울한 죽음을 발견해는 충견들의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구독과 좋아요는 무료입니다. 새벽 5시 강소연의 휴대폰이 요란하게 울렸습니다. 군부대 내무반에서 깊은 잠에 빠져 있던 소연은 번호를 확인하고는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어요. 고향 마을 이장님의 전화였거든요. 소연아, 이장님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아버님이 돌아가셨다. 소연은 한동안 말을 할 수 없었어요. 아버지 강태식과는 몇 달째 연락을 하지 않고 있었거든요. 군복무가 바쁘기도 했지만 무엇보다 아버지가 마을에서 은근하듯 혼자 살고 있어서 연락하기가 어려웠어요. 어떻게 소연이 겨우 목소리를 냈습니다. 어제 저녁에 발견되었어. 집에서 쓰러져 계셨는데 의사 선생님 말로는 심장마비라고 하시더라. 이장님의 설명이 이어졌어. 소연은 즉시 부대장에게 보고하고 긴급 휴가를 신청했습니다. 아버지의 갑작스러운 죽음이라는 소식에 부대장도 흔쾌히 휴가를 허락해 주었어요. 고해드로 향하는 귀찮아서 소연은 창밖을 바라보며 아버지를 떠올렸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 아버지는 점점 말수가 줄어들었고 마을 사람들과도 거리를 두기 시작했어요. 마치 무언가로부터 숨어진 애는 것 같았습니다. 왜 갑자기 소연은 아직도 믿어지지 않았어요. 마을에 도착한 소연을 맞이한 것은 조문객들의 발걸음과 곡소리였습니다. 이미 마을 사람들이 장례 준비를 시작해 놓았다고. 면요. 소연아, 많이 놀랐지? 이장님이 소연을 맞이했어요. 아버님, 정말 갑작스럽게 가셨어. 소연은 아버지가 누워 계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평소보다 훨씬 야위어 보이는 아버지의 모습에 눈물이 났어요. 하지만 뭔가 이상했습니다. 아버지의 얼굴에 작은 상처가 있었고 손목에도 뭔가 같은 것이 보였거든요. 이장님 아버지 얼굴에 상처가 소연이 조심스럽게 물어봤어요. 아, 그거. 이장님이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쓰러지실 때 어디에 부딪히신 것 같아 의사 선생님도 그렇게 말씀하시더라. 하지만 소연은 뭔가 석연치 않았어요. 아버지는 평소 매우 조심스러운 성격이었거든요. 집안에서 그렇게 다칠 만한 곳이 있나 싶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하나 둘 조문을 왔어요. 모두들 태식에 대해 좋은 말씀만 하셨지만 어딘가 조심스러워하는 분위기가 느껴졌습니다. 마름님이 참 좋은 분이셨는데 한 할머니가 말씀하시면서 주위를 살펴요. 그러게 말이야. 마을을 위해서도 많은 일을 하셨고 다른 할아버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소연은 이런 분위기가 이상했어요. 왜 모두들 아버지 이야기를 할 때 주위를 둘러보는 걸까요? 저녁이 되어 조문객들이 돌아간 후 이장님이 소연에게 편지 하나를 건넸습니다. 아버님이 남기신 편지야. 소연이 내게 전해달라고 하셨어. 소연은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받았어요. 아버지의 친필로 쓰여진 유언장이었습니다. 편지를 읽어 내려가던 소연의 얼굴이 점점 굳어졌어요. 아버지는 자신의 죽음을 예감이라도 한 듯 여러 가지 당부사항을 적어 놓았거든요. 그런데 편지 마지막 부분에 이상한 문장이 있었어요. 소연아, 만약 내 죽음이 억울하다면 백구와 검둥이가 먼저 알아볼 것이다. 이 아이들과 함께 장례식에 나서 거라. 백구와 검둥이는 아버지가 기를 던 진돗개 2마리였습니다. 소연이 군에 입대한 후 아버지가 외로움을 달래기 위해 키우기 시작한 개들이었어요. 소연은 마당으로 나가 2진돗개를 불렀습니다. 백구와 검둥이는 소연을 보자마자 달려와서 반가워했지만
어딘가 슬픈 표정을 하고 있었어요. 너희들도 아버지가 그어 소연이 두 개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일어났어요. 백구가 갑자기 어디론가 뛰어가더니 무언가를 물고 왔거든요. 자세히 보니 피가 묻은 수건이었습니다. 이게 뭐야? 소연이 수건을 살펴봤어요. 분명히 피 자국이었는데 아버지의 피인지는 확실하지 않았습니다. 검둥이도 따라서 뛰어가더니 작은 녹음기를 물고 왔어요. 소연이 녹음기를 재생해 보니 아버지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만약 내게 무슨 일이 생긴다면 마도식이 관련되어 있을 거야. 소연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마도식이라는 이름은 처음 들어보는 이름이었지만 아버지의 목소리에서 두려움이 느껴졌거든요. 아버지가 정말 사고로 돌아가신 게 맞나? 소연은 의심을 품기 시작했어요. 이장님을 다시 불러서 마도식에 대해 물어봤지만 이장님은 머뭇거리며 대답을 피했습니다. 그건 소연아, 지금은 장례를 치르는 게 먼저야 하지만 소연은 포기할 수 없었어요. 아버지의 유언장과 진돗개들이 가져온 증거품들, 그리고 이상한 상처들, 모든 것이 단순한 사고사가 아님을 가리키고 있었거든요. 그날 밤 소연은 아버지의 방에서 더 많은 단서를 찾기 시작했어요. 서랍 속에서 수첩 하나를 발견했는데 거기에는 마도식과 관련된 여러 기록들이 적혀 있었습니다. 방문제, 재개발, 협박. 소연이 수첩의 내용을 중얼거렸어요. 아버지는 분명히 마도식이라는 인물과 심각한 갈등이 있었던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그 갈등이 아버지의 죽음과 관련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소연은 결심했습니다. 아버지의 유언대로 백구와 검둥이와 함께 장례식에 나서서 진실을 발견했다고 말이에요. 아버지, 제가 꼭 진실을 발견할게요. 소연이 아버지의 영정 앞에서 다짐했습니다. 백구와 검둥이도 마치 소연의 마음을 이해하는 듯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는 것 같았어요. 장례식 당일 아침 소연은 평소와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준비를 마쳤습니다. 검은 정장 대신 깔끔하게 다린 군복을 입고 구두 대신 반짝이는 전투화를 신었어요. 마을 사람들은 소연의 차림새를 보고 놀라워했지만 아무도 뭐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소연아, 정말 그 옷을 입고 나갈 거야? 이장님이 걱정스럽게 물어봤어요. 네, 아버지의 유언이에요. 소연이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근인인 딸이 당당하게 아버지를 배웅하라고 하셨거든. 소연은 백구와 검둥이의 목에 검은 리본을 메어 주었어요. 두 진돗개는 마치 상황을 이해하는 듯 얌전하게 소연의 양 옆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장례식장으로 향하는 길에 마을 사람들이 하나 둘 따라 나섰어요. 모두들 소연과 진돗개들의 모습을 신기하게 바라봤지만 동시에 숙연한 분위기가 흘렀습니다. 저렇게 의젓한 딸을 둔 태식이가 부럽다. 한 할머니가 중얼거렸어요. 진돗개들도 참 영특해 보여. 상황을 아는 것 같아. 다른 할아버지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장례식장에 도착하자 이미 많은 조문객들이 와 있었어. 마을 사람들 뿐만 아니라 다른 동네에서 온 사람들도 보였습니다. 하지만 소연의 눈에는 어딘가 어울리지 않는 사람들이 눈에 띄었어요. 정장을 입었지만 넥타이를 매지 않은 남자들 상복 대신 검은 옷만 입은 채로 온 사람들 가리고 무엇보다 조문객치고는 너무 거칠어 보이는 인상의 사람들이 여러 명 보였거든요. 소연이 백구와 검둥이를 이끌고 장례식장 안으로 들어가자 마을 사람들은 경건하게 길을 열었어요. 하지만 낯선 조문객들은 수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저게 뭐야? 개를 데리고 장례식에 와 군인이라더니 예의도 모르나. 소연은 이런 수근거림을 무시하고 아버지의 영정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백구와 검둥이도 조용히 따라왔어요. 그런데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소연이 절을 하려는 순간 검둥이가 갑자기 몸을 돌려 특정 방향을 바라보며 낱개에 으르렁거리기 시작한 거예요. 소연이 검둥이가 바라보는 방향을 따라
고개를 돌리자 거기에는 중년의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키가 크고 인상이 험해 보이는 남자였는데 다른 조문객들과는 확연히 다른 분위기를 풍기고 있었어요. 전만 백구도 검둥이와 함께 그 남자를 향해 경계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털을 세우고 이빨을 살짝 드러내며 위협적인 자세를 취했어요. 마을 사람들이 이 광경을 보고 옹성거리기 시작했어요. 저개들이 왜 저래? 누구를 경계하는 거야? 소연은 진돗개들의 반응을 보며 직감적으로 알 수 있었어요. 저 남자가 아버지의 유언에서 언급했던 마도식의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말이에요. 이장님이 소연에게 다가와서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소연아, 개들을 좀 진정시켜라. 장례식장에서 이러면 이장님 저 남자가 누구예요? 소연이 마도식으로 추정되는 남자를 가리키며 물어봤어요. 이장님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건 나중에 이야기하자. 하지만 소연은 포기하지 않았어요. 진돗개들의 반응이 우연이 아니라는 확신이 들었거든요. 마도식은 진돗개들이 자신을 경계하는 것을 보고 불쾌한 표정을 지졌어요. 하지만 곧 비웃는 듯한 미소를 지으며 소연에게 다가왔습니다. 조문하러 왔는데 개들이 참 시끄럽네요. 마도식이 냉소적으로 말했어요. 소연은 마도식을 똑바로 바라보며 대답했습니다. 이 개들은 아버지가 직접 훈련시킨 진돗개들이에요. 사람의 본성을 잘 알아보죠. 본성을 알아본다고요? 마도식이 눈썹을 치켜 올렸어요. 네. 특히 나쁜 사람을 구별하는데 아주 뛰어나요. 소연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가득했습니다. 소연의 표정이 순간 변했지만 곧 다시 미소를 지었어요. 흥미롭네요. 그럼 저는 나쁜 사람인가 보죠? 네, 그건 제가 판단할 일이 아니에요. 소연이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이 아이들이 판단하는 거죠. 검둥이와 백구는 여전히 마도식을 향해 으르렁거리고 있었어요. 마치 경고하는 것처럼 말이에요. 마을 사람들은 이 대화를 듣고 있었지만 아무도 끼어들지 못했어요. 분위기가 너무 팽팽했거든요. 마도식은 잠시 진돗개들을 바라보더니 갑자기 큰 소리로 웃었어요. 개들이 사람을 판단한다니 재밌는 생각이네요. 그럼 전 이만 가보겠습니다. 마도식이 돌아서서 나가려는 순간 소연이 말했어요. 잠깐만요. 혹시 마도식 씨 아니신가요? 마도식의 발걸음이 멈췄어요. 천천히 돌아서서 소연을 바라봤습니다. 어떻게 제 이름을 이 개들 사람 얼굴 기억해요? 소연이 조용하지만 분명하게 말했습니다. 특히 아버지에게 해를 끼친 사람의 얼굴은 절대 잊지 않죠. 장례식장이 갑자기 조용해졌어요. 모든 사람들이 소연과 마도식의 대화에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마도식의 얼굴에서 미소가 사라졌어요. 대신 차갑고 위협적인 표정이 떠올랐습니다. 뭔 소리를 하는 거죠? 아버지의 유언이 있어요. 소연이 주거니에서 편지를 꺼냈습니다. 만약 억울한 죽음이라면 이 아이들이 먼저 알아볼 것이라고 하셨거든요. 진돗개들은 여전히 마도식을 향해 경계 태세를 늦추지 않고 있었어요. 마치 아버지의 유언을 증명하는 것처럼 말이에요. 마도식은 소연의 말을 듣고 잠시 당황하는 기색을 보였지만 곧 평정을 되찾았어요. 오히려 더욱 당당한 모습으로 소연을 맞을 것 같습니다. 유언이라고 하셨나요? 마도식이 비우듯 말했어요. 그럼 저는 조문하러 온 게 잘못이었나 보네요. 그때 장례식장 입구로 검은 옷을 입은 남자들이 여러 명 들어왔어. 모두 마도식과 비슷한 인상을 한 사람들이었는데 조문객 치고는 너무 위협적인 분위기를 풍기고 있었습니다. 형님 늦어서 죄송합니다. 그중 한 명이 마도식에게 다가와서 말했어요. 마을 사람들은 이들의 등장에 불안해하기 시작했어요. 상복을 입지도 않고 조문 예의도 갖추지 않은 채로 온 이들이 누구인지 모두 짐작할 수 있었거든요. 조문하러 왔다고 했잖아. 마도식이 부하들에게 말했어요. 고인에게 인사나 드리자. 마도식 일당은
아버지가 누워 계신 관은 앞으로 다가갔어요. 하지만 이들의 행동은 조문객의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절을 하는 대신 서서 관을 내려다보며 수군거렸어. 이 양반이 그 유명한 강태식이구만. 마을에서 꽤 유명했다면서 이제 조용해졌네. 이들의 말투와 행동에서 조롱과 모욕의 기색이 역력했어요. 마을 사람들은 분노했지만 상대방이 좁혀들인 것을 알고 있어서 감히 뭐라고 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백구와 검동이는 달랐어요. 두 진돗개는 마도식 일당이 아버지를 모독하는 것을 보고는 더욱 격렬하게 반응했습니다. 검동이가 먼저 움직였어요. 말은 속도로 마도식 일당을 향해 달려가서 포위하듯 그들 앞에 섰습니다. 백구도 따라서 움직여서 다른 쪽을 막았어요. 으르르 두 진돗개의 위협적인 으를 흥거림이 장례식장에 울려 퍼졌습니다. 마도식의 부하들이 당황하며 뒤로 물러섰어요. 야, 이 개들이 뭐야? 누가 개를 풀어놨어? 하지만 마도식은 오히려 재미있다는 듯 웃었어요. 개들이 참 용감하네. 주인을 닮았나? 소연이 앞으로 나서며 조용하지만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이 개들 사람 얼굴 기억해요. 특히 아버지에게 해를 끼친 사람들의 얼굴은 절대 잊지 않죠. 또 그 소리네요. 마도식이 짜증스러운 표정을 지었어요. 개가 사람을 기억한다고요. 아버지가 직접 훈련시킨 진돗개들이거든요. 소연의 목소리에 확신이 가득했어요. 누가 선량한 사람이고 누가 악한 사람인지 구별할 줄 아는 아이들이에요. 마도식의 한 부하가 앞으로 나서며 소연에게 위협적으로 말했어요. 야, 지금 우리를 개가 판단한다는 거야? 하지만 소연은 전혀 위축되지 않았어요. 군인으로서의 당당함을 잃지 않고 그들을 맞을 것입니다. 그게 아니라면 왜 이렇게 반응할까요? 소연이 진돗개들을 가리키며 말했어요. 정말로 백구와 검동이는 마도식 일당의 기만 강한 적대감을 보이고 있었어요. 다른 조문객들에게는 전혀 그런 반응을 보이지 않았거든요. 마을 사람들도 이 상황을 지켜보며 수군거리기 시작했어요. 정말 이상해. 개들이 저 사람들만 보고 저래. 태식이가 훈련을 잘 시켰나 봐. 걔는 사람보다 눈이 밝다니까. 마도식은 인 분위기를 눈치채고 불쾌했어요. 자신들이 마을 사람들에게 의심받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거든요. 뭐 어쨌든 조문은 했으니까 마도식이 일어서면 말했어요. 고인의 명복을 빌겠습니다. 하지만 소연은 그들을 그냥 보낼 생각이 없었어요. 잠깐만요. 아버지와 무슨 일이 있었는지 물어볼 게 있어요. 무슨 일이요? 마도식이 시침 때문에 물어봤어요. 땅 문제요. 소연이 단독직입적으로 말했어요. 아버지 수첩에 기록이 남아있거든요. 마도식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어요. 하지만 곧 태어난 척했습니다. 아, 그 일 말씀이시군요. 그냥 사업상 이야기였는데 사업상 이야기가 협박과 사기로 이어지나요? 소연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어요. 마독의 부하들이 소연에게 위협적으로 다가서려 했지만 백구와 검동이가 즉시 그들 앞을 가로막았어요. 이빨을 드러내며 더욱 위협적으로 으르렁거렸습니다. 개들 좀 치워요. 마도식의 부하가 짜증스럽게 말했어요. 싫어요. 소연이 단호하게 대답했어요. 이 아이들은 아버지의 마지막 유언을 지키고 있는 거거든요. 마도식은 점점 불편해하는 기색이 역력했어. 원래는 강태식의 장례식에 와서 위세를 보이려 했는데 오히려 진돗개들과 소연 때문에 곤란한 상황에 빠진 거였습니다. 뭐 어쨌든 저희는 갈게요. 마도식이 자리를 들여 했어요. 하지만 소연은 마지막으로 한마디 더 했습니다. 아버지의 죽음이 정말 자연사였는지 이 아이들이 증명해 줄 거예요. 마도식이 돌아서 소연을 째려봤어요. 무슨 뜻이죠? 곧 알게 될 거예요. 소연이 의미심장하게 말했어요. 마도식 일당이 장례식장을 나간 후
마을 사람들은 안도의 한숨을 쉬었어요. 하지만 동시에 불안감도 커졌습니다. 소연아, 괜찮겠어? 이장님이 걱정스럽게 물어봤어요. 네, 괜찮아. 소연이 백구와 검둥이를 쓰다듬으며 말했어요. 이 아이들이 있으니까요. 진돗개들은 여전히 마도식 일당이 난한 방향을 바라보며 경계를 늦추지 않고 있었어요. 마치 언제든 다시 나타날 준비를 하고 있는 것처럼 말이에요. 마도식 일당이 장례식장을 나간 후 소연은 이장님을 비롯한 마을 어른들을 따로 불러 모았습니다. 더 이상 미룰 수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아버지의 죽음에 숨겨진 진실을 파헤쳐야 한다는 확신이 들었어요. 이장님, 마도식이 누구인지 정확히 말씀해 주세요. 소연이 단도직입적으로 물어봤습니다. 이장님과 마을 어른들은 서로를 바라보며 망설였어요. 하지만 소연의 단호한 표정을 보고는 더 이상 숨길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소연아, 이장님이 깊은 한숨을 쉬며 입을 열었어요. 마도식은 이 지역에서 꽤 악명 높은 조폭 두목이야. 몇 년 전부터 마을 재개발 사업에 끼어들면서 문제를 일으키기 시작했어. 재개발 사업이요? 처음에는 정당한 사업인 줄 알았지. 마을의 한 어른이 말을 이었어요. 마을을 개발해서 관광지로 만들겠다고 하면서 땅을 사겠다고 했거든. 그런데 뭐가 문제였나요? 이장님이 고개를 저었어요. 사기였어. 재개발 계획이라는 게 전부 거짓말이었지. 마도식은 홀값에 땅을 사들인 다음 다른 곳에 비싸게 팔아서 이익을 챙기려고 했던 거야. 소연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그럼 아버지는 태식이가 가장 먼저 이상함을 눈치챘어. 다른 할아버지가 말했습니다. 서류를 자세히 살펴보더니 이게 사기가는 걸 알아낸 거지. 그래서 마을 사람들에게 알리고 경찰에 신고하려고 했어. 하지만 마도식이 가만히 있지 않았겠죠? 이장님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때부터 협박이 시작됐지. 처음에는 전화로 위협하더니 나중에 애는 직접 찾아와서 문제를 일으키기도 했어. 소연은 아버지의 수첩을 꺼내서 펼쳤어요. 거기에는 마도식과 관련된 자세한 기록들이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여기 보세요. 소연이 수첩의 한 페이지를 가리켰어요. 3월 15일 마도식 전화 협박, 3월 20일 집 앞에서 대기, 3월 25일 직접 찾아와서 마을 사람들은 수첩의 내용을 보고 탄시했어요. 강태식이 얼마나 두려워하며 살았는지 알 수 있었거든요. 그런데 왜 아무도 도와주지 않으셨어요? 소연이 안타깝게 물어봤습니다. 도와주고 싶었지만 이장님이 힘없이 말했어요. 마도식 놈들이 워낙 무서운 사람들이라서 우리도 가족이 있는 몸이라 소연은 이해할 수 있었어요. 평범한 마을 사람들이 조폭들과 맞서기는 어려웠을 거라는 것을 말이에요. 그때 배구가 갑자기 어디론가 뛰어갔어요. 소연이 따라가 보니 배구는 아버지 집 뒤편 창고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배구야, 어디 가는 거야? 소연이 뒤따라갔어요. 창고 앞에서 배구는 계속 지저댔어요. 마치 안에 뭔가 중요한 것이 있다고 알려주는 것 같았습니다. 소연이 창고 문을 열어보니 안에서 녹음기 하나를 더 발견했어요. 먼지가 쌓인 선반 위에 조심스럽게 숨겨져 있었습니다. 이것도 아버지가 숨겨놓으신 건가? 소연이 녹음기를 재생해봤어. 아버지의 목소리가 떨리서도 또렷하게 들려왔습니다. 오늘은 4월 11일이다. 마도식이 다시 찾아왔다. 이번에는 직접적으로 위협했어. 말을 듣지 않으면 큰일 날 거라고. 나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어.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했더니 마도식이 웃으면서 말하더라. 신고해봐라. 하지만 그 전에 내가 먼저 없어질 수도 있어라고. 소연의 손이 떨렸어요. 이것은 명백한 살해 협박이었습니다. 녹음은 계속 이어졌어요. 마도식이 나가면서 하는 말이 사고로 죽는 사람들이 참 많다고 하더라. 이건 분명한 협박이야. 혹시 내게 무슨 일이 생기면
소연이가 이 녹음을 듣게 될 거야. 소연아, 아버지를 용서했, 내가 더 용감했다면 녹음이 끝나자 소연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아버지가 얼마나 두려워하면서도 마을을 지키려고 했는지 알 수 있었거든요. 검둥이도 뭔가를 찾은 듯 지키기 시작했어요. 창고 구석에서 피가 묻은 수건을 물고 왔습니다. 처음에 집에서 가져온 것과는 다른 수건이었어요. 이것도 소연이 수건을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혈흔이 아직 완전히 마르지 않은 상태였어요. 이장님과 마을 사람들도 창고로 와서 소연이 발견한 증거들을 보았어요. 이거 경찰에 신고해야겠어. 이장님이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하지만 소연은 고개를 저었어요. 아직은 안 돼요. 더 확실한 증거가 필요해. 더 확실한 증거. 소연은 백구와 검둥이를 바라봤어요. 이 아이들이 더 차단할 수 있을 거예요. 아버지가 훈련시킨 만큼 분명히 더 많은 것을 알고 있을 거예요. 정말로 그랬습니다. 검둥이가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이번에는 집 뒤연 텃밭으로 향했습니다. 텃밭의 한 구석, 최근에 흙이 파인 흔적이 있는 곳에서 검둥이가 멈춰섰어요. 그리고 그 자리를 계속하기 시작했습니다. 검금아, 뭐가 묻혀 있는 거야? 소연이 삽을 가져와서 조심스럽게 땅을 봤어요. 얼마 지나지 않아 비닐봉지 하나가 나왔습니다. 안에는 아버지의 휴대폰이 들어 있었어요. 아버지 휴대폰. 소연이 놀라며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휴대폰은 다행히 아직 작동했어요. 소연이 통화 기록을 확인해 보니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날까지 마도식과 여러 번 통화한 기록이 남아 있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녹음 파일들이었어요. 아버지가 마도식과의 통화를 몰래 녹음해 놓은 것이었습니다. 소연이 파일 중 하나를 재생해보자 마도식의 목소리가 선명하게 들려왔어요. 강태식 마지막 경고다. 내일까지 입을 다무면 정말 큰일 날 줄 알아. 나는 진실을 말할 거야. 마을 사람들이 속으면 안 돼. 그럼 넌 내일 죽어도 할 말 없어. 사고로 죽는 게 얼마나 쉬운 줄 아나. 정소연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이것은 명백한 살해 예고였습니다. 마을 사람들도 녹음을 듣고 충격에 빠졌어요. 이런 정말 마도식이 태식이를 사고사가 아니었구나. 소연은 휴대폰을 더 뒤져봤어요. 그리고 결정적인 증거를 발견했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바로 전날 밤에 촬영한 동영상이었어요. 동영상에는 마도식이 아버지 집에 찾아와서 협박하는 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몰래 창문 틈으로 촬영한 것 같았어요. 이번이 마지막 기회야. 강태식, 내일 아침까지 생각해봐. 경찰에 신고하면 넌 죽어. 동영상 속 마도식의 목소리가 차갑게 들려왔어요. 백구가 또 다른 곳으로 뛰어갔어요. 이번에는 지평관 근처였는데 화분 뒤에서 골프채 하나를 물고 왔습니다. 골프채에는 혈흔이 묻어 있었어요. 이건 소연이 골프채를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분명히 무기로 사용된 흔적이 있었어요. 이장님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이제 확실해졌어. 태식이는 정말. 소연은 모든 증거들을 정리하며 말했습니다. 당신들이 아버지를 죽였냐고 마도식에게 직접 물어봐야겠어요. 소연아, 너무 위험해. 아니에요. 이 증거들이 있으니까요. 소연이 휴대폰과 녹음기 그리고 골프채를 가리켰어요. 그리고 이 아이들이 있잖아. 백구와 검둥이는 소연 곁에서 든든하게 서 있었어요. 마치 끝까지 함께 싸우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것 같았습니다. 소연이 모든 증거를 정리하고 있을 때 마도식과 그의 부하들이 다시 나타났습니다. 이번에는 아예 대놓고 위협적인 모습으로 왔어요. 장례식이 끝난 후 마을 사람들이 대부분 돌아간 틈을 노린 것 같았습니다. 강소연 씨 할 말이 있어서 왔습니다. 마도식이 냉소적으로 말하며 아버지 집 마당으로 들어왔어요. 소연은 백구와 검둥이와 함께 마도식 일당을 맞이했습니다. 진돗개들은 즉시 경계 태세를 취하며
마도식 주변을 포위했어요. 무슨 할 말이죠? 소연이 침착하게 물어봤습니다. 아까 장례식장에서 이상한 소리를 하시더군요. 개가 사람을 판단한다는 이 아버님 죽음이 억울하다는 이 마도식의 목소리에 위협이 섞여 있었어요. 소연은 주머니에서 아버지의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이상한 소리가 아니에요. 증거가 있거든요. 마도식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어요. 무슨 증거 말입니까? 아버지가 남기신 녹음 파일들이요. 소연이 휴대폰을 들어보이며 말했습니다. 당신이 아버지를 협박하고 위협한 모든 내용이 다 들어있어요. 마도식의 부하들이 소연에게 다가서를 했지만 백구와 검둥이가 즉시 그들 앞을 가로막았어요. 이 밟을 드러내며 위협적으로 으르렁거렸습니다. 걔들 좀 치우라고요. 한 부하가 짜증스럽게 소리쳤어요. 싫어요. 소연이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이 아이들은 아버지의 마지막 유언을 지키고 있는 거니까요. 마도식은 잠시 생각하더니 갑자기 웃기 시작했어요. 녹음 파일이라고요? 그게 뭔 소용입니까? 단순한 사업 얘기일 뿐인데요. 하지만 소연은 준비되어 있었어요. 휴대폰에서 가장 결정적인 녹음 파일을 재생했습니다. 그럼 넌 내일 죽어도 할 말 없어. 사고로 죽는 게 얼마나 쉬운 줄 마도식 자신의 목소리가 선명하게 들려오자 그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이건 조작된 거야. 마도식이 장황하며 소리쳤습니다. 조작이라고요? 소연이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그럼 이것도 조작인가요? 소연은 아버지가 촬영한 동영상을 재생했어요. 마도식이 직접 아버지 집에 찾아와서 협박하는 모습이 생생하게 담겨 있었습니다. 이번이 마지막 기회야. 강태식, 내일 아침까지 생각해봐. 경찰에 신고하면 넌 죽. 동영상 속 마도식의 모습을 본 부하들조차 당황하는 기색이 역력했어요. 형님, 이거. 한 부하가 마도식을 바라봤습니다. 마도식은 완전히 당황한 상태였어요. 자신이 직접 협박한 증거가 이렇게 명확하게 남아있을 줄은 생각도 못했거든요. 그래도 뭐 어쩔 건데요. 마도식이 억지로 허세를 부리며 말했습니다. 협박했다고 해서 제가 죽였다는 증거는 없잖아요. 소연은 백구가 물어온 골프채를 들어 보였어요. 이것도 아버지 집에서 발견했어요. 혈흔이 묻어 있고요. 마도식의 얼굴이 더욱 하얗게 질렸어요. 골프채는 분명히 자신이 사용한 것이었거든요. 그건 우연이요? 소연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습니다. 그럼 진돗개가 물고 온 이것도 우연인가요? 검둥이가 마도식의 발치에 무언가를 떨어뜨렸어요. 담배꽁초였는데 마도식이 피우는 브랜드와 똑같았습니다. 이건 아버지 집 마당에서 발견한 거예요. 아버는 담백을 안 피우셨거든요. 소연이 설명했습니다. 마도식은 이제 완전히 궁지에 몰렸어요. 모든 증거가 자신을 가르치고 있었거든요. 그때 소연이 아버지의 유언장을 꺼냈습니다. 아버지가 남기신 마지막 유언이 있어요. 소연이 유언장을 펼치며 말했습니다. 마을에 남아있던 사람들이 하나둘 모여들기 시작했어요. 소연의 목소리가 커지면서 사람들이 무슨 일인지 궁금했거든요. 내 죽음이 억울하다면 이 아이들이 먼저 알아볼 것이. 소연이 유언장의 마지막 문장을 큰 소리로 읽었습니다. 백구와 검둥이가 마치 아버지의 유언을 증명하려는 듯 다시 한번 마도식을 향해 지저댔어요. 그 소리는 마을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점점 더 많이 모여들었어요. 모두들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알고 싶어 했습니다. 진돗개들이 왜 저렇게 짖는 거야? 마도식한테만 저러는 것 같은데 뭔가 있나 봐. 이장님도 달려왔어요. 상황을 파악하고는 소연을 지지하는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마을 사람들 모두 들어보세요. 이장님이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태식의 죽음이 단순한 사고가 아닐 수도 있어요.
마을 사람들이 욱성거리기 시작했어요. 무슨 소리야? 사고가 아니라고? 소연은 이 기회를 놓치지 않았어요. 모든 사람들 앞에서 진실을 공개하기로 결심했습니다. 마을 분들 들어보세요. 소연이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버지는 마도식의 사기를 폭로하려다가 협박을 받으셨어요. 그리고 결국 소연은 휴대폰의 녹음 파일을 다시 재생했어요. 마도식의 협박 내용이 마을 사람들에게 모두 들렸습니다. 사고로 죽는 게 얼마나 쉬운 줄 아나? 마을 사람들이 충격에 빠졌어요. 이런 마도식이 정말 태식이를 그럼 사고사가 아니었다는 거야? 마도식의 부하들은 상황이 불리해지자 서로를 바라보며 동요하기 시작했어요. 형님, 이거 좀 곤란한데요? 사람들이 다 알게 됐잖아요. 마도식은 완전히 궁지에 몰렸어요. 하지만 여전히 부인하려 들었습니다. 이건 다 조작이에요. 믿지 마세요. 하지만 마을 사람들은 이미 진실을 알고 있었어요. 그동안 마도식이 마을에서 벌인 온갖 악행들을 모두 기억하고 있었거든요. 마도식, 내가 우리 마을에서 한 짓들을 우리가 모를 줄 알았어. 한 할아버지가 분노하며 말했습니다. 맞아, 재개발 사기치고 협박하고 다른 사람도 소리쳤어요. 마을 사람들의 분노가 폭발하기 시작했어요. 그동안 참고 있던 화가 한꺼번에 터져나온 거였습니다. 마도식과 부하들은 점점 위축되어 갔어요. 마을 전체가 자신들을 적대시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거든요. 그때 백구와 검동이가 또 다른 행동을 보였어요. 마도식의 차 쪽으로 뛰어가더니 차 트렁크 앞에서 계속 지저댔습니다. 저기서 뭘 찾은 것 같아요. 소연이 차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모두 마도식의 차 쪽으로 몰려갔어요. 마도식은 당황하며 막으려 했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차 트렁크에서는 아버지의 지갑과 시계가 발견되었어요. 분명히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 가지고 있던 물건들이었습니다. 이건 아버지 물건들이에요. 소연이 놀라며 소리쳤습니다. 마도식은 이제 완전히 끝났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모든 증거가 자신의 범행을 가리키고 있었거든요. 마을 사람들의 분노는 절정에 다르러요. 이 나쁜 놈들이 태식이를 정말 죽인 거야. 경찰에 신고해야 해. 마도식과 부하들은 사방에서 몰려오는 마을 사람들과 계속 지저대는 진돗개들 사이에서 완전히 포위되었어요. 소연은 휴대폰을 꺼내서 1909에 신고하기 시작했습니다. 경찰서요. 살인사건을 신고하려고 합니다. 소연의 1909 신고로 인해 상황은 급박하게 돌아갔습니다. 마도식과 부하들은 완전히 당황한 상태였고 마을 사람들의 분노는 걷잡을 수 없이 커져갔어요. 하지만 소연은 단순히 경찰을 기다리기만 할 생각이 아니었습니다. 잠깐만, 아직 확실한 건 아니잖아. 마도식이 발악하며 소리쳤습니다. 단순히 의심스럽다고 해서 확실하지 않다고요? 소연이 차갑게 웃었어요. 그럼 더 확실한 증거를 보여드릴게. 소연은 군에서 배운 수사 기법과 수색견 훈련법을 떠올렸어요. 아버지가 백구와 검등이 얘기에 특별한 훈련을 시켰다면 분명히 군법에 위반이 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더 체계적인 수색이 가능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백구야, 검등아, 소연이 두 진돗개를 부르며 무릎을 꿇었어요. 이제 정말로 아버지가 너희들을 어떻게 훈련시켰는지 보여줄 시간이야. 소연은 군에서 배운 수색견 지휘법을 사용하기 시작했어요. 손동작과 구령을 통해 진돗개들에게 명확한 지시를 내렸습니다. 수색 시작. 소연이 날카로운 목소리로 명령했어요. 경등이는 마치 정말로 훈련받은 수색견처럼 즉시 반응했습니다. 체계적으로 주변을 수색하기 시작했어요. 마을 사람들은 이런 소연과 진돗개들의 모습을 보고 놀라워했어요. 소연이가 정말 군인이구나. 저 개들도 보통이 아니야. 완전히 훈련받은 것 같아.
마도식은 이런 상황이 불안했어. 소연이 단순히 감정적으로 행동하는 게 아니라 체계적으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거든요. 백구가 가장 먼저 강한 반응을 보였어요. 마을 뒤편에 있는 폐창고를 향해 일직선으로 달려가기 시작했거든요. 목표 발견, 소연이 군대식으로 외쳤어요. 이동 마을 사람들과 마도식 일당도 모두 따라갔어요. 마도식은 점점 불안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저쪽은 왜 마도식이 중얼거렸지만 이미 모든 사람들이 폐창고로 향하고 있었어요. 폐창고는 오래전부터 마을에서 사용하지 않던 곳이었어요. 하지만 최근에 누군가 드나든 흔적이 역력했습니다. 문 앞에는 새로운 자물쇠가 채워져 있었고 주변에는 타이어 자국도 선명했어요. 여기가 마도식이 아직 뛰었구나. 이장님이 분노하며 말했어요. 그래서 이상했어. 요즘 이 창고 주변에서 차 소리가 자주 들렸거든. 맞아, 밤에도 불빛이 보였어. 다른 마을 사람이 증언했어요. 백구가 창고문 앞에서 격렬하게 지키 시작했어요. 소연이 문을 열어보려 했지만 자물쇠가 채워져 있었습니다. 자물쇠를 부수겠습니다. 소연이 단호하게 말했어요. 잠깐, 그건 불법 침입이야. 마도식이 급하게 말렸어요. 긴급 상황입니다. 소연이 냉정하게 대답했어요. 생명과 직결된 증거가 있을 수 있어요. 소연은 근처에서 큰 돌을 찾아와서 자물쇠를 부쉈어요. 창고문이 열리자 안에서 역겨운 냄새가 풍경 나왔습니다. 이상한 냄새가 마을 사람들이 코를 막았어요. 백구와 검댕이는 즉시 창고 안으로 들어가서 특정 지점들을 향해 달려갔어. 마치 이미 그 장소들을 알고 있는 것처럼 말이에요. 소연이 손전등을 켜고 창고 안을 비춰보니 끔찍한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바닥 곳곳에 혈흔이 남아 있었고 벽에는 무언가를 끌고 간 흔적도 보였어요. 여기서 뭔가 일어났어요. 소연이 혈흔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이게 모두 아버지 검둥이가 창고 안 구석에서 무언가를 발견했어요. 아버지의 안경과 모자 그리고 찢어진 셔츠 조각이 숨겨져 있었거든요. 아버지 물건들이 왜 여기에 소연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마도식의 얼굴이 더욱 창백해졌어요. 이제 그의 범행 장소까지 노출된 거였습니다. 이건 누군가 조작한 거야. 마도식이 필사적으로 부인했습니다. 우리를 모함하려고 하지만 백구가 더욱 결정적인 증거를 찾아놨어요. 창고 안 구석에 숨겨진 가방에서 여러 물건들을 꺼내기 시작했거든요. 휴대폰, 지갑, 그리고 마도식의 신분증까지 모든 것이 쏟아져 나왔어요. 소연이 휴대폰을 확인해 보니 그것은 마도식의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는 아버지를 협박하는 문자 메시지들이 그대로 남아 있었어요. 마지막 경고다. 내일까지 입 다무면 죽는다. 사고사로 처리하는 게 얼마나 쉬운 줄 아나. 경찰 신고하면 내 딸까지 위험해진다. 마지막 문자를 본 소연의 얼굴이 일그러졌어요. 마도식이 자신까지 위협했다는 것을 알 수 있었거든요. 저까지 협박했군요. 소연이 분노에 찬 목소리로 말했어요. 마을 사람들이 문자 내용을 보고 경악했어요. 이런 끔찍한 놈이 정말 계획적으로 한 거였구나. 소연이까지 위협하다니. 마도식의 부하들조차 이제는 마도식에게서 등을 돌리기 시작했어요. 형님, 이건 너무 심한 거 아니에요? 우리는 이런 일에 끼고 싶지 않아요. 설마 정말 사람을 죽였어요? 마도식은 부하들마저 자신을 의심하는 것을 보고 당황했어요. 야들아, 내 말을 믿어야지. 하지만 검둥이가 또 다른 결정적인 증거를 찾아냈어요. 창고 깊숙한 곳에 숨겨진 작은 녹음기였는데 그 안에는 범행 당일의 상황이 생생하게 녹음되어 있었습니다. 소연이 녹음기를 재생하자 아버지와 마도식의 마지막 대화가 들려왔어요. 강태식 마지막이야. 경찰에 신고 안 하겠다고 약속해. 안 돼. 마을 사람들이 속으면 안 된다고. 너희가 한 사기를 모두 발견할 거야. 그럼 어쩔 수 없지. 처음부터 협상할 생각은 없었어.
둔탁한 소리와 함께 아버지의 신음소리가 들렸어요. 그리고 마도식의 차가운 목소리가 이어졌습니다. 사고로 죽었다고 할게. 심장마비로 누구도 의심하지 않을 거야. 형님 정말 죽었나요? 부활의 목소리도 들렸어요. 아직 숨이 있어. 하지만 곧 죽을 거야. 병원에 데려가지만. 녹음을 들은 모든 사람들이 충격에 빠졌어요. 이제 더 이상 의심할 여지가 없었습니다. 마도식이 아버지를 의도적으로 죽인 것이 명백했거든요. 소연은 주먹을 꽉 쥐며 눈물을 참았어. 아버지의 마지막 순간이 얼마나 고통스러웠을지 상상만 해도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습니다. 아버지 소연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마을 사람들도 모두 울음을 터뜨렸어요. 태식이가 끝까지 우리를 지키려고 그런 고통을 당하면서도 백구가 창고 구석에서 또 다른 물건을 찾아냈어요. 혈흔이 묻은 골프채였는데 명백히 살인 무기로 사용된 것이었습니다. 이것도 증거입니다. 소연이 골프채를 조심스럽게 들어 올리며 말했어요. 마도식은 이제 완전히 모든 것을 잃었어요. 증거도 부하들의 신뢰도 변명할 거리도 모두 사라진 상태였습니다. 검둥이가 마지막으로 발견한 것은 아버지의 유사였어요. 마도식이 없애지 못하고 숨겨둔 것 같았습니다. 소연이 유사를 읽어보니 아버지가 자신의 죽음을 예감하고 써둔 것이었어요. 만약 내가 죽는다면 그것은 마도릭 때문일 것이다. 소연아, 이 진돗개들과 함께 진실을 밝혀다오. 아버지가 마을을 지키지 못해서 미안하다. 소연이 유사를 큰 소리로 읽어주자 마을 사람들이 더욱 분노했어요. 이런 악독한 놈들이 태식이가 미리 다 알고 있었구나. 마도식은 이제 완전히 절망적인 상황에 빠졌어요. 모든 증거가 자신을 향하고 있었고 부하들마저 등을 돌린 상태였거든요. 경찰이 온다 누군가 소리쳤어요. 정말로 경찰차 사이렌 소리가 멀리서 들려오고 있었습니다. 소연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것이었어요. 마도식은 마지막 발악을 시도했어요. 창고 뒤편으로 도주하려고 했지만 백구와 검둥이가 재빠르게 그를 가로막았습니다. 피켜 이개들. 마도식이 소리쳤지만 진돗개들은 전혀 물러서지 않았어요. 소연도 군에서 배운 격투술로 마도식의 도주를 저지했어요. 어디 가려고 해요? 소연이 마도식의 팔을 비틀며 말했어요. 마을 사람들도 마도식을 완전히 포위했습니다. 아무도 그가 도망가도록 놔두지 않을 거였어요. 마도식, 내가 한 짓을 다 잡히게 이장님이 분노하며 소리쳤습니다. 태식이에게 사과해 다른 사람도 외쳤어요. 무릎 꿇고 비로 경찰이 도착했을 때 마도식은 이미 마을 사람들과 진돗개들에게 완전히 포위된 상태였어요. 더 이상 도망갈 곳도 변명할 거리도 없었습니다. 소연은 경찰에게 모든 증거를 체계적으로 정리해서 제출했어요. 군에서 배운 보고 방식을 사용해서 명확하고 논리적으로 설명했습니다. 용의자 마도식 피해자 강태식 범행 장소 이곳 창고 범행 동기는 사기 사건은 패 소연의 보고는 완벽했어요. 김영사가 현장에 도착했을 때 그는 이런 체계적이고 완벽한 증거 수집을 본 적이 없었어요. 소연이 군에서 배운 수사 기법을 활용해서 모든 것을 정리해 놓았거든요. 정말 놀랍습니다. 김영사가 소연에게 말했어요. 이 정도 수준의 현장 보조건과 증거 수집은 베테랑 형사도 쉽게 하지 못해요. 군에서 배운 것들을 활용했을 뿐입니다. 소연이 겸손하게 대답했어. 김영사는 소연이 정리한 증거 목록을 하나씩 검토했어요. 녹음 파일들, 동영상, 물진들, 그리고 증인인 진술까지 모든 것이 완벽하게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마도식 씨, 김영사가 마도식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이 모든 증거에 대해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마도식은 여전히 저항하려 들었어요. 이건 조작된 거라고요. 저 여자가 저를 모험하는 거예요. 조작이라고 하시는군요. 김영사가 냉정하게 말했어요. 그럼 이 녹음 파일도
조작인가요? 김영사가 범행 당일의 녹음을 다시 재생했어요. 마도식과 아버지의 대화, 그리고 살인 과정까지 생생하게 들렸습니다. 사고로 죽었다고 할게. 심장마비로 누구도 의심하지 않을 거야. 마도식 자신의 목소리가 선명하게 들리자 그의 얼굴이 완전히 하얗게 질렸어요. 이 목소리가 당신 것 아닌가요? 김영사가 추궁했어요. 그건 마도식이 말을 더듬으사요. 그때 백구가 또 다른 행동을 보였어요. 마도식의 주머니를 향해 계속 지저댔거든요. 백구가 뭔가 더 찾은 것 같아요. 소연이 김영사가 에게다 했습니다. 김영사가 마도식의 주머니를 수색하자 거기서 아버지의 시계가 나왔어요. 강태식이 항상 차고 다니던 오래된 시계였습니다. 이것도 조작인가요? 김영사가 시계를 들어보이며 물어봤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그 시계를 보고 확인해 줬어요. 맞아, 태식이 시계야. 내가 몇 번 봤는데 틀림없어. 왜 마도식이 가지고 있는 거야? 마도식은 이제 더 이상 변명할 수 없었어요. 하지만 여전히 발악하려 들었습니다. 우연히 주었을 뿐이에요. 검둥이가 마도식의 발밑에서 또 다른 증거를 찾아냈어요. 아버지의 옷에서 나온 실밥이었는데 마도식의 인발에 붙어 있던 것이었습니다. DNA 검사를 해보면 확실해질 겁니다. 김영사가 실밥을 증거봉투에 넣으며 말했습니다. 소연이 휴대폰에 저장된 가장 결정적인 증거를 김영사에게 보여줬어요. 아버지가 몰래 촬영한 마도식의 협박 동영상이었습니다. 경찰에 신고하면 넌 주고 그리고 내 딸도 안전하다고 보장 못해 동영상 속 마도식의 목소리와 모습이 생생하게 담겨 있었어요. 김영사와 함께 온 다른 경찰관들도 이 증거를 보고 놀라워했어요. 이 정도면 완벽한 증거입니다. 김영사사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정말 계획적인 살인이었군요. 다른 경찰관도 고개를 저었어요. 마도식의 부하들은 이제 완전히 마도식과 선을 그었어요. 자신들의 생존을 위해서라도 진실을 말해야 했거든요. 저희는 정말 몰랐어요. 한 부하가 김영사에게 말했어요. 형님이 강가식 씨를 협박한다고 만들었지 죽일 거라고는. 맞아. 저희는 단순히 사업 이야기만 들었어요. 다른 부하도 증언했어요. 형님이 창고에서 뭔가 했다는 건 알았지만 설마 사람을. 부하들의 증언이 이어지자 마도식은 완전히 고립되었어요. 야들아, 지금 뭐 하는 거야? 마도식이 부하들에게 소리쳤어요. 형님, 저희도 살아야죠. 부하들이 냉정하게 대답했어요. 김영사가 마도식에게 수갑을 채우려는 순간 마도식이 갑자기 무릎을 꿇었어요.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마도식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마을 사람들은 이 광경을 보고 어이없어였어요. 그동안 그렇게 위세를 부리던 마도식이 무릎을 꿇다니 믿어지지 않았거든요. 지금 와서 사과한다고 되는 줄 알아? 이 장님이 분노하며 소리쳤어요. 태식이가 살아나나 다른 마을 사람도 눈물을 흘리며 말했어요. 왜 그런 짓을 했나요? 소연이 차갑게 물어봤습니다. 군인으로서의 냉정함을 유지하려 노력했지만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사업이 들통날까봐 마도식이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강태식 씨가 경찰에 신고하면 저희가 한 사기가 모두 밝혀질까봐 그래서 아버지를 죽인 거예요? 처음에는 그냥 협박하려고 했어요. 마도식이 흐느끼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강태식 씨가 끝까지 거부하셔서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하셔서 그래서 골프채로 때린 거군요. 순간적으로 화가 나서 마도식이 완전히 무너졌어요. 정말 죽일 생각은 아니었어요. 그냥 기절시키려고 거짓말하지 마세요. 소연이 분노하며 소리쳤어요. 녹음에 다 나와 있잖아. 아버지가 아직 살아있는데도 병원에 안 데려갔다고. 그건 김영사가 녹음 파일을 다시 재생했어요. 아직 숨이 있어. 하지만 곧 죽을 거야. 병원에 데려가지 마. 마도식 자신의 목소리가 창고에 울려 퍼졌어요.
이게 실수였나요? 김영사가 차갑게 물어봤어요. 마도식은 더 이상 변명할 수 없었어요. 모든 증거가 그의 계획적인 살인을 증명하고 있었거든요. 강태식 씨를 골프채로 때린 후 의도적으로 치료를 받지 못하게 해서 죽음에 이르게 했군요. 김영사가 정리했어요. 그리고 사고사로 위장하려고 했고요. 마도식은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어요. 김영사가 마도식에게 수갑을 채웠어요. 마도식 강태식 씨를 살인 혐의와 사기 혐의로 체포합니다. 마을 사람들이 박수를 쳤어요. 마침내 정리가 실현된 거였습니다. 태식이 혼이 편히 쉬겠어. 진돗개들 덕분에 진실이 밝혀졌네. 소연이도 정말 대단했어. 백구와 검둥이는 마도식이 체포되는 것을 보고 조용해졌어요. 마치 자신들의 임무가 끝났다는 것을 아는 것 같았습니다. 소연은 두 진돗개를 쓰다듬으며 말했어요. 고마워 백구야, 검둥아, 아버지의 억울함을 풀어줘줘. 진돗개들은 소연을 올려다보며 조용히 꼬리를 흔들었어요. 그 눈빛에는 슬픔과 동시에 안도감이 서려 있었습니다. 김영사가 소연에게 다가와서 말했어요. 정말 훌륭한 수사였습니다. 군에서 배운 기술을 이렇게 잘 활용하다니. 아니에요. 이 아이들이 다 해준 거예요. 소연이 진돗개들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진돗개들도 정말 놀라워요. 마치 정말로 훌륭받은 수사경 같네요. 아버지가 특별히 훌륭시키셨거든요. 정의를 지키는 개들로 마도식이 경찰차에 실려가면서 마을에는 다시 평화가 찾아왔어요. 하지만 강태식을 잃은 슬픔은 여전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소연과 진돗개들을 영웅처럼 되었어요. 소연아, 정말 고생 많았어. 너희 덕분에 마을이 구원받았어. 태식이가 하늘에서 얼마나 자랑스러워할까. 소연은 아버지의 복수가 아니라 정의가 실현된 것에 만족했어요. 이것이 아버지가 진정으로 원했던 것이라고 생각했거든요. 장례식장은 이제 정말로 조용한 슬픔에 잠겼어요. 마도식의 위협이 사라지자 마을 사람들은 마음 놓고 강태식을 추도할 수 있었습니다. 소연은 아버지의 영정 앞에서 말했어요. 아버지 이제 편히 쉬세요. 아버지의 정의가 승리했어요. 백구와 검둥이도 영정 앞에서 조용히 절하는 자세를 취했어요. 마치 아버지에게 마지막 임무 안수를 보고하는 것 같았습니다. 장례식이 모두 끝나고 강태식은 마을 뒤연 야트막한 언덕에 소나무 아래 안장되었습니다. 그곳은 아버지가 생전에 가장 좋아하던 장소였어. 마을이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곳이었거든요. 마을 사람들은 모두 참석해서 마지막 인사를 드렸어요. 마도식의 체포로 인해 마을에는 정의가 승리했다는 안도감이 퍼졌지만 좋은 사람을 잃은 슬픔은 여전했습니다. 소연은 아버지의 묘 앞에서 백구와 검둥이와 함께 한참 동안 조용히 서 있었어요. 두 진돗개는 마치 아버지에게 마지막 인사를 드리는 것처럼 묘 앞에 야부전히 엎드려 있었습니다. 그 모습이 너무나 애틋해 보여서 마을 사람들도 덩달아 눈물을 흘렸어요. 아버지, 이제 편히 쉬세요. 소연이 묘비의 손을 올리며 말했습니다. 지키던 녀석들이 끝까지 해냈어요. 마을을 위해 목숨 바치신 아버지의 뜻이 헛되지 않았어요. 백구와 검둥이는 소연의 말을 듣는 듯 고개를 깊이 숙여 절하는 자세를 취했어요. 마치 정말로 아버지에게 마지막 임무 원수를 보고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 순간 바람이 불어워 소나무 잎사귀들이 사각거렸는데 마치 아버지가 대답하는 것 같았어요. 마을 사람들도 하나둘 묘 앞에 와서 인사를 드렸어요. 모두들 강태식에 대한 진심 어린 마음을 전했습니다. 태식아 고마웠어. 끝까지 마을을 지켜줘서 이장님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내 덕분에 마도식 놈들을 쫓아놨어. 이제 마을이 평화로워질 거야. 마을의 한 할아버지가 묘비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진돗개들도 정말 훌륭했어. 내가 잘 키웠구나. 순이 할머니도
백구와 검둥이를 바라보며 말했어요. 정의로운 사람이었어. 우리가 평생 기억할게. 젊은 마을 사람들도 진심으로 추도했습니다. 각자의 인사가 끝난 후 마을 사람들은 천천히 돌아갔어요. 하지만 소연과 진돗개들은 여전히 묘 앞에 남아 있었습니다. 이장님이 소연에게 조심스럽게 다가와서 말했어요. 소연아, 정말 대단했어. 아버님이 얼마나 자랑스러워 하실까. 그런데 이제 어떻게 할 거야? 그대로 돌아가야 하지. 소연은 잠시 고민에 빠졌어요. 사실 이번 사건으로 인해 많은 변화가 있었거든. 아버지의 죽음을 통해 정의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깨달았고, 백구와 검둥이와의 특별한 유대감도 형성되었어. 하지만 군인으로서의 의무도 있었습니다. 네, 내일 그대로 복귀해야 해요. 소연이 묘비를 바라보며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확실해졌어요. 제가 무엇을 위해 복무해야 하는지. 그럼 백구와 검둥이는 어떻게 하지? 소연은 두 진돗개를 바라봤어요. 이 아이들을 혼자 마을에 남겨두고 갈 수는 없었습니다. 아버지의 유언을 지켜야 했고, 무엇보다 이들과 함께 해야 한다는 강한 확신이 들었어요. 같이 데려갈 거예요. 소연이 결결을 말했습니다. 부대장님께 사정을 말씀드리고 특별히 허락받을 거예요. 이 아이들은 단순한 개가 아니라 정의를 지키는 동반자니까요. 맥구와 검둥이는 소연의 말을 듣고 꼬리를 흔들었어요. 마치 함께 가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것 같았습니다. 그게 좋겠어. 이 아이들은 이제 소연이가 지켜줘야 해. 이장님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태식이도 그걸 원할 거야. 그날 저녁 소연은 아버지의 집에서 마지막 밤을 보냈어요. 백구와 검둥이와 함께 아버지의 방에 앉아서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지난 며칠간 일어난 모든 일들이 꿈만 같았어요. 밀안에서 갑작스러운 죽음 숨겨진 진실의 발견, 맛도 식과의 대결, 그리고 정의의 실현까지 정말 파란만장한 시간이었습니다. 아버지가 이 아이들을 통해 저에게 마지막 가르침을 주신 것 같아요. 소연이 진돗개들을 쓰다듬으며 중얼거렸어요. 정의를 포기하지 말라고 끝까지 싸우라고. 다음 날 아침 소연은 부대 복귀 준비를 마쳤어요. 군복을 다시 입고 전투와 끈을 단단히 맞습니다. 맥구와 검둥이를 위해서는 특별히 제작한 군견용 목줄과 인식표도 준비했어요. 마을 사람들이 모두 나와서 소연을 배웅했습니다. 지난 며칠간 함께 겪은 일들로 인해 소연은 이제 마을의 영웅이 되어 있었어요. 소연아, 몸 조심해라. 군대에서도 건강하게 지내고 진돗개들도 잘 키워라. 이 아이들은 정말 특별해. 가끔 마을에 놀러와라. 아버님 묘소도 우리가 잘 관리할게. 태식이 딸답게 훌륭하게 살아라. 마을 사람들의 따뜻한 배웅을 받으며 소연은 진심으로 감사했어요. 감사했습니다. 아버지 일로 많이 도와주셔서 앞으로도 이 마을이 평화롭기를 바랄게요. 마을을 떠나기 전 소연은 아버지 묘에 한 번 더 들렀어요. 백구와 검둥이도 함께였습니다. 아버지, 저 이제 갑니다. 소연이 묘비 앞에서 정중하게 격리를 했어요. 이 아이들과 함께 아버지의 뜻을 이어가겠어요. 정의를 지키는 군인이 되겠습니다. 진돗개들도 묘 앞에서 마지막 인사를 들었어요. 길게 울부짖는 소리가 마을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그 소리는 슬픔보다는 결의에 찬 외침 같았어요. 부대에 도착한 소연은 부대장에게 상황을 자세히 보고했어요. 부대장은 소연의 이야기를 듣고 깊이 감동받았습니다. 정말 대단한 일을 해냈군요. 강중사 부대장이 진심으로 말했어요. 민간인 신분으로 이런 수사를 해내다니 우리 군의 자랑입니다. 부대장님, 진돗개들을 부대에서 키우는 것도 특별히 허가하겠습니다. 이런 훌륭한 개들이라면 우리 부대에도 큰 도움이 될 거예요. 정말 감사합니다. 다만 조건이 있어요. 이 진돗개들을 정식 공견으로 훈련시켜서 다른 사건 해결에도 활용할 수 있게 해주세요.
소연은 길거이 승낙했어요. 그것이야말로 아버지의 뜻을 이어가는 길이라고 생각했거든요. 몇 달 후 백구와 검동이는 부대의 공식 수색견이 되었어요. 여러 사건 해결에 참여하면서 그들의 뛰어난 능력을 인정받았습니다. 실종자 수색, 마약 탐지, 폭발물 탐지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약했어요. 어느 날 저녁 소연은 부대 운동장에서 백구와 검동이와 함께 산책을 하고 있었어요. 하늘에는 별이 반짝이고 있었고 고향 마을 방향으로 바람이 불어오고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보고 계실까? 소연이 하늘을 올려다보며 중얼거렸어요. 백구와 검동이도 하늘을 바라보며 조용히 울부짖었어요. 마치 아버지에게 안부를 전하는 것 같았습니다. 우리 함께 아버지의 뜻을 이어가자. 소연이 백구와 검동이 얘기 말했습니다. 정의를 지키고 약한 사람들을 보호하는 일을 진돗개들은 소연을 올려다보며 꼬리를 흔들었어요. 그 눈빛에는 강한 의지와 충성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며칠 후 소연은 고향 마을에서 편지를 받았어요. 이장님이 보낸 것이었는데 마을의 근황을 알려주는 내용이었습니다. 소연아, 마을은 평화롭게 지내고 있어. 마도식 사건 이후로 아무도 마을에 함부로 오지 못하고 있어. 태식이 덕분에 마을이 지켜진 거야. 그날 밤 소연은 아버지의 사진을 꺼내서 백구와 검동이 얘기 보여줬어요. 이분이 너희들의 첫 번째 주인이셨어. 정말 훌륭한 분이셨지. 아버지 약속 드려요. 이 아이들과 함께 아버지의 뜻을 끝까지 이어가겠어요. 백구와 검둥이도 마치 그 약속에 동참하겠다는 듯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마을에서는 강태식의 이야기가 전설처럼 전해지고 있었어요. 정의를 위해 목숨을 바친 사람과 그의 뜻을 이어받은 진돗개들, 그리고 진실을 밝혀낸 용감한 딸의 이야기였습니다. 그리고 소연과 백구 검동이는 오늘도 부대에서 정의를 지키기 위해 함께 노력하고 있었어요. 아버지가 남긴 가장 소중한 유산과 함께 더 나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 매일매일 최선을 다하고 있었습니다. 해가 지는 저녁마다 소연은 고향 마을 방향을 바라보며 아버지를 그리워했어요. 그리고 백구와 검동이와 함께 아버지에게 하루의 일과를 보고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아버지, 오늘도 무사히 하루를 마쳤어요. 내일도 아버지의 뜻대로 정의를 지키며 살겠습니다. 멀리서 바람이 불어 소나무 잎사귀를 흔들었고 마치 아버지가 대답하는 것 같았어요. 소연과 백구 검동이는 그 바람을 맞으며 내일을 위한 새로운 다짐을 했습니다. 정의는 죽지 않는다는 것을, 그리고 진실은 반드시 밝혀진다는 것을 이들이 몸소 증명해 보인 이야기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백구 검동이 소연이의 새로운 일상을 응원해 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무료입니다.